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20세기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자 있는 동물.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초식 동물들 있죠. 초식 동물들은 어미 자궁에서 뛰어나오면 한 두세 시간 안에 서서 털도 있고 이도 다 나요. 그리고 빨리 떠나야 돼. 왜냐하면 뭐 초식 동물이 어떻게 업어요, 애를. 그리고 그 피냄새 때문에 하이에나가 달려든다고 두세 시간 안에. 그 애가 금방 독립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언제 걸어 다녀? 돌 지나서. 그리고 사실 그게 걷는 것도 아니죠. 바깥에 나가서 뭐 심부름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태어나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뭐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나 프로이트가 다 얘기하는 게 인간은 미숙하다라는 정의. 그러니까 미숙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럼 부모의 인정과 부모의 이쁨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꼬맹이가 하나가 있는데 꼬맹이가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무슨 포도송이 이렇게 스티커 붙인 거 있잖아. 포도송이 그거 보여주면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어미도 좋아하잖아요. 어미가 그러면 맛있는 거 해주지. 네. 그때 허난함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어미가 나를 키워줘야 되니까. 여러분을 누가 돌보고 있는데 돌봐요. 절대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서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럼 불안해진다고. 저녁은 나한테 줄 것인가? 저녁은 나한테 줄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돼요? 내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미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이 인정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유아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지금 어른이거든요. 이제는 누구한테 사랑 안 받아도 되는데 이 간섭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언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애를 없잖아, 이렇게. 애랑 너무 많이 오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말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가치관, 아버지가 원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줘야 엄마가 좋아해 주는 거야. 그래서 1차적인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미숙하다.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지. 갓난아이의 저 가증스러운 이쁜 얼굴을 보라. 저기 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날래보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김재훈님이야, 얼굴이. 김재훈님이야, 얼굴이. 농담 삼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렇게 예쁘게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화심리학자 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화심리학은 하나만한 얘기도 사실 많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1등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인정은 받지. 그 점수, 등수 이런 것들을 매기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죠. 여러분들도 경험했나 모르겠다. 너무 남 얘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반에서 1등하는 아이는요 조퇴도 쉬워요. 좋대도. 왜냐하면 그 아이가 피곤해 보이면 밤샜다고 생각해. 밤에 게임을 해도. 근데 전교에서 반에서 꼴찌하는 아이 있죠. 전날 진짜 밤새서 공부했어, 간만에. 그래가지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저 마음 알아, 힘들어서 나. 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메커니즘에 명문대 가는 것부터 모조리 다 있다고요. SNS 하죠. 네.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SNS잖아요. 지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예전에는 악플이든 선플이든 다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저는 웬만하면 좀 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선플 위주로만 보고 악플이 딱 나오는 순간 딱 닫아버려요. 이런 절 보면서 아직도 내가 대중들한테 받고 싶은 인정이라는 게 좀 목마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거기에 보면은 SNS의 특징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밑에 좋아요 있다고. 민감해. 좋아요. 민감하죠? 민감하죠. 꼭 인정받는 상태예요, 그게. 그 사실은 SNS에서 보면은 몇몇 이제 SNS 잘하시는 분은 선정적이고 가도한 얘기를 막 쓰죠. 왜냐하면 이거는 꼭 헐리우드 영화에서 관객들 끌어당기기 위해서 오락적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 네. 어느 사이인가 있죠. 나의 목적은 내가 이 멘트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아요가 어떻게 많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SNS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SNS를 끊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거. 그래 아까 우리 저 김지민 님이 그랬잖아요.
선풀 위주로 본다. 네. 선풀을 많이 봐서 기쁘잖아요. 네. 가면 갈수록 악플을 보면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악플부터 봐. 뭐 하루를 망치고. 악플이 견뎌지면 괜찮아요. 겨울에 춥다고 따뜻한 데만 계속 있어 보세요. 바깥에 못 나온다? 근데 저는 선풀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아프고 계속 추운 데 있다가 잠깐 지금 따뜻한 데 들어와 있는 겨우 거예요. 히터 쐬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풀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풀을 주고 좋아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 대중들이나 딴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부를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애기가 되는 거예요. 또 애기로.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 그거 하세요. 악플.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뭐 얘기했죠? 하루에 3번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 이게 모토가 그거야. 네. 하루에 3번 악플이 안 오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어떤 한 사람 붕괴시키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싫은 사람. 칭찬 계속해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10년에 10년. 간을 빼줄 것처럼 다 해요, 이쁘다고. 그 다음에 10년 딱 지나서 11년째 되는 1월 1일 날 뻥이야. 이제까지 한 말 뻥이야. 결혼 생활을 계속하다가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는 어제까지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래서 뭐 이러다가 죽기 전날 귀에다 대고 둘째 아이가 네 아이 같니?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의 풍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는 것. 그러면 어른은 뻔하죠. 인정해주는 사람. 인정해줘 봤어요? 누구? 아니 인정받으려고 인정해주는 거 말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먼저 해주는 거 있죠. 너 이뻐 그랬더니 네 머리도 오늘 좋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아무 바라는 거 없이 누구 사랑하고 인정해 봤냐고요. 어려워. 그때 어른이 되거든요. 이게 철학, 인문학의 전통에서는 괜찮은 철학자들이 쭉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인정에서 벗어나자. 그 대표적인 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친자를 가려줄 때 반으로 갈라라. 이거 무슨 소리지? 그거 아닌가요? 그분은 솔로몬이래요. 죄송합니다. 알렉산더 아시는 분이에요. 알렉산더. 고대 그리스 쪽에 진짜 제국을 구축한 사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문화가 다른 곳을 다 통제하는 처음이거든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최고의 권력자잖아. 여기서도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돈 번다고. 그래서 권력자나 독재자들이나 그런 황제가 위험한 거예요. 얘네들이. 국민들이 나한테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의 얼굴을 강제로 돌려서라도 나한테 받으려고 그래.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식 이름이 이렇게 됐대요. 영어로 쓰면 알렉산더 점하고 더 그레이트. 위대한 알렉산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진짜로 되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겠다. 들어보셨나요? 디오게네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의 행태를 얘기할게요. 아무 데서나 소변 보기. 드럼통 알죠? 드럼통. 드럼통에서 잠자기. 내 집 마련 안 해요. 그런 거 없어. 남들이 욕해. 손가락질해. 그리고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욕구가 들 때 자유행위까지 하셨던 사람이에요. 아, 최악인데. 네? 여기서 좀 당혹스러워요? 유기견 수준인데요, 거의. 거의 유기견? 아, 그런데 알렉산더가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어. 자유롭고 싶은. 자유롭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황제가 되고 디오게네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소개를 해, 근사하게. 나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위대한 알렉산더예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답하죠. 디오게네스 더 도그. 걔 디오게네스예요. 아까 맞추신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걔한테 인정을 받아서 뭐예요, 알렉산더가?
아이고 그렇게 굶주렸어 인정해. 철학자한테 관심 받고 싶니? 나는 개다. 그래서 내가 대왕님 그럼 좋겠냐? 개가 그런 건데?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를 한 방에 보낸 거예요. 디오게네스의 또 유명한 일화도 아시죠? 통에서 잤다 그랬잖아요. 통에서 자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딱 나와서 알렉산더 왔다 이랬을 때 디오게네스의 첫 멘트가 이거였잖아. 비켜라 햇빛 가린다. 와. 그게 디오게네스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부렸어요. 알렉산더가 상 주니까 좋아하고 벌 주니까 그것도 어떤 행동 안 하고. 그런데 디오게네스를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있죠. 남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남의 칭찬에 연연한다라는 건 남이 나를 공격할까 봐 연연하기도 한다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이 직장생활 같은 것도 똑같잖아. 잘해주면 승진하지만 잘 못하면 떨어지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협박할 때 최고의 협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 조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 죽을래? 이럴 때 제일 강한 사람이 뭐예요? 죽여.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못 죽이죠. 못 죽여요. 죽여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디오게네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정욕구에서 벗어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 남이 욕해도 전혀 신경을 안 썼던 사람. 갑자기 여기서 급한 대변이나 소변에 용모가 있다. 여기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창피하죠. 맨정신이라. 맨정신 술만 갖다 주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창피하죠. 창피한. 창피하죠. 여자. 창피하면 이제 방광염이 걸리는 거야. 창피하면. 지금 디오게네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저분이 굴렀죠. 디오게네스는 그냥 구르고 다닌다고. 구르고 싶으면. 그렇다고 디오게네스가 계속 굴러다니지는 않아요. 굴러다니는 게 힘들어 많이. 근데 어느 날 구르고 싶으면 구르는 거야. 저분이 저기 아까 했었던 게 디오게네스적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문맥 안에서는 저분 좋아진 것 같아 박수 쳐줬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욕할 거예요. 저거 뭐예요? 저 혼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남 눈치 보니까 한 사람이 남 눈치 안 보면 싫은 거예요. 똑같이 다 남 눈치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가. 저도 조직 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는데 사실 조직 안에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디오게네스처럼 그냥 내 멋대로 살려면은 사실 조직 안에서 이렇게 어울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혹은 뭐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조금 지혜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 나만 일하고 있대 우리 팀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이유는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산에 혼자 가게 되면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2명, 3명이 가면 나 아팠을 때 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곳이 아닌 거 에너지를 적게 쏟으려고 조직 생활하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조직은 여러분 게 아니야. 월급 주는 사람 거예요. 항상 손님 의식을 가지고 지내. 아니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 오바해서 막 잔업하고 그리고 지쳐서 나만 하고 있어 이런다고. 대학에서 조별과외를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새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만 하고 있다. 우리 복학생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똑같이 얘기했어. 너 한 번은 조별팀을 맡아서 너는 하나도 하지 마라. 한 번만.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도 가르쳐줬어. 눈이 안 보여 그래라.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조별과외를 해요. 내가 안 했더니 딴 사람이 했던 조별과외가 자기가 했었을 것보다 더 잘 나오거나 어느 정도 나오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아 나랑 같이 가는 사람 고만고만하고 같은 아픔들이 있구나. 그래 내가 할 땐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힘들 때 저들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구나. 직장인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다 일하려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한 3명만 일해. 3명 일할 때 7명을 무시한다고. 7명이 나중에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이 펑크나면 알 거예요. 여러분 서류나 자료를 그 7명 중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읍시다. 직장 생활에 올인하지 말아요. 내 회사가 아니야. 손님 의식을 가져요. 대신 CEO한테는 그게 들키면 안 돼. 경계선상에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직장 가면 알잖아. 오전에 보면은 일하냐고 누가 점심 기다리지.
제가 그래서 어떤 CEO를 만났어. 제가 강화문에서 좀 오래 살았으니까요. 저 사장님, 내가 여기서 강화문에서 봤더니 애들이 오전에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11시 40분서부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 밥 먹는다고.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후에만 나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러더라고. 그거 알아서 오전에 부른 거라고. 그걸 알면 직장 생활이 행복해져.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정받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받는다. 그러면 이걸 사랑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분을 사랑한다. 이분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이분한테 잘해줘요. 이 잘해주는 거는 왜 잘해주냐면 사랑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잘해줘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하지만 사랑받는 건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해요. 저 사람 마음이니까. 모든 게 그래. 직장 상사든 시어머니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럼 그 사람 마음이죠. 내가 통제가 안 돼.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저 사람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왜 어른이라고 그러냐면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지민 씨 느낌이 키우잖아. 네. 느낌이가 집안 청소해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어지르지. 예를 들면 느낌이한테 잘해줘. 잘해줬으니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털에 물을 묻혀가지고 거실을 구르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죠 전혀. 아마 지민 씨는 그럴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네. 무조건 좋아요. 맹목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성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나서 뭐가 좋으면 사랑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놀라운 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거밖에 없구나. 사랑받는 건 내가 아무리 바래도 그 사람이 안 해주니까. 근데 그걸 굳이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하니 그렇게 흉내내고 그럼 평생 어린애가 된 거예요 또. 한 번도 사랑받기를, 관심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 한번 인정을 해줘 봐야 돼요. 사랑해 봐야 돼. 진짜로 가다가 친구한테 진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친구랑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너 너무 멋있었어라고. 그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밖에 없다고. 그 전통이 이제 서양에서 계속 내려온 게 니체 아시나요? 니체?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니체 책 중에. 여기서 선악은 뭐냐 하면 남들이 선이라고 그러는 거, 남들이 악이라고 그러는 걸 넘어야 된다. 남들이 선이라고 악이라고 그러는 걸 넘어야지만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어요. 잘 봐요. 내가 이걸 하니 너무 좋은 거 있지. 내 입장에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하니 너무 싫은 게 있죠. 그거랑 사회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겹치거나 저항될 때 있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꼬맹이 때부터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거, 이건 선이야 악이야를 받아들였잖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야 내가 욕 안 먹고, 악이라고 하는 건 나 처벌받잖아. 이렇게 됐잖아요. 니체한테 초인이라는 개념이 별게 아니라 남이 선이라는 거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악이라고 해서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넘어가야지 어른이 됐고 그 어른을 그냥 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선악을 넘자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좀 편해요. 굿과 배드. 그러니까 굿과 배드는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선과 악은요. 굿과 배드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건지 사회에서 싫어하는 건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불교도 그걸 지향하거든요. 해능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해능 스님은 뭐냐면 어떤 제자한테 가르칠 때 이랬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 때 네 맨 얼굴은 뭐냐? 네 본래 얼굴은 뭐냐? 남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여기서 이제 대소변에 욕구가 있어서 누우면 안 되지. 왜냐하면 어미가 사회에 폐가 안 끼치는 인간으로 키우려고 화장실에서만 애를 응아를 누게 했어. 근데 데리고 갔어. 이렇게 길가를 갔는데 애가 교육이 너무 잘 된 거야. 근데 대변도 아니야. 소변 정도야. 그러니까 어미가 갑자기 애가 이제 방광 터지려고 그러죠. 막 식은땀 나고. 그래서 이제 어미가 그럴 수 있지. 갑자기 그때는 야 저기 가서 누차. 근데 아이가 그럴 수 있다고. 안 돼 엄마. 화장실이어야 돼.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방 있죠? 여러분 집 가장 좋은 곳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거기서 하는 거랑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됐지. 이렇게 분리돼서 바깥에서 남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배우가 된 거예요, 배우가.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잖아, 다.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쪽으로 움직이고. 그게 노예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 만날 때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뒷조사를 해봐야 돼. 가까운 친구들한테. 뒷조사를 했더니 다 좋대. 법 없이 살 사람이래. 걔랑 결혼하면 첫 화제요. 모든 사람의 눈치를 맞춰주는 사람이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치겠어. 다 눈치 본 거야. 다 어머 뭔지 알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속에 이쪽 연기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나중에 가까이 지내면 힘들다고. 그럼 또 뒷조사를 해봐. 다 나쁜 사람이래.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냥 나쁜 사람이야. 그건 그냥 나쁜 사람이야. 가장 좋은 사람은 뭐냐면 반으로 쫙 쪼개져요. 좋다라는 사람, 진국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무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하고 귀찮게 해. 왜냐면 맨 얼굴을 보여줬으니까. 자기 맨 얼굴을 보여주면 그 맨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스라고 할 거고 그 맨 얼굴 싫어하는 사람은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좋다 그러면 만나지 마. 모든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만나면 안 돼. 최악의 인간. 반이라고. 반.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사실. 해능 스님이 본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너의 모습은 뭐냐?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좋아했던 시인인데 저는 평론가거든요. 철학자는 뭐 평론하고 평가하고 구성하고 이런 사람이지. 그래서 창작하는 사람은 존경스럽죠. 걔네들이 글을 쓰니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코멘트를 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쓰면 저는 놀아요, 이렇게. 그래서 좋아하니까 전화를 건 거예요. 강 선생님. 그래서 이거 너무 반갑죠. 강 선생님 얼굴 꼭 보고 싶다. 내일 보자. 아,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일 됐죠. 저도 보고 싶으니까 간만에. 카페 가서 이렇게 한다는데 30분이 돼도 안 와.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배참한 거 이런 나오는데 참았어요. 철학자니까. 내색 안 하고 참았어요. 1시간 정도 더 지나갔는데 또 연락이 없는 거야. 그때도 참아요. 왜냐하면 철학자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으로 결정이 나. 옛날에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2시간이라도 어디 있어? 라고 전화 연락을 하고 기다렸잖아. 그 정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난 지 오래됐더니 5분 기다리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살아계신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보면 시청역에서 12시에 보자. 저희 아버님은 딱 1분에 가셔요. 표현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 어떠세요? 김정근님은? 저는 기다리죠. 계속 기다리죠. 기다려요? 네.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 기다리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의 정도야. 근데 어느 사이엔가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안 왔을 때 못 기다릴 때 있죠? 5분 내도 카톡 보면서 너 죽인다? 어디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기다리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저도 이제 2시간이 한계더라고요. 2시간만 사랑하는 거예요, 2시간만. 오래 기다려. 연락을 했더니 시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다리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의 정도야. 근데 어느 사이엔가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안 왔을 때 못 기다릴 때 있죠? 5분 내도 카톡 보면서 너 죽인다? 어디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기다리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저도 이제 2시간이 한계더라고요. 2시간만 사랑하는 거예요, 2시간만. 오래 기다려. 연락을 했더니 시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고 싶지 않아서 오늘 안 나갔어요. 우와.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언제 전화해? 화나지. 저 화났어요. 지금은 방송이라서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욕을 좋아하거든요. 꽉! 진짜 꽉! 이러다가 뭐 어떻게 해. 일산에 살고 계시는데 강화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쫓아갈 수도 없고 딱 전화를 끄고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시인 괜찮다. 시인답다. 나 보고 싶지 않아. 그닥 많이. 이제는 많이 풀렸어. 보고 싶었었던 그 감정이 다른 걸로 풀렸어.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있지. 그리고 이런저런 딴 얘기 하겠고 어제 있죠. 어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게 됐지. 그리고 시간 보내주고 나 위로하고 가겠지. 나는 껍데기랑 지내잖아. 이 시인이 내 앞에 나오면 진짜로 나온 거야.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좋아. 시인은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물론 힘들어요. 짜증은 나는데 하지만 말이죠. 그때는 짜증 났죠. 그런데 그 시인이 카페에 나온 날 저는 알죠. 이 사람은 겉과 속이 같다. 나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 정할래요? 어떤 사람이랑 가까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일정 지켜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넌 죽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제 약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시간 정도 시간 때우고 영혼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수다 아닌 수다 떨다가 그냥 가서 둘 다 시간 낭비.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럼 재밌었을 때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어. 아마 무슨 뭐 같은 공연 같은 거 했었을 때 여기 뭐 추운 데서도 그 뭐 진행하고 그랬을 때 있죠. 네. 사람들이 이 두 분 불쌍하다고 막 박수 쳐줄 때 영혼 없이 박수 쳐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아이고 추운데 욕 본다. 네. 그게 더 쓸쓸해요. 맞아. 사실은 억지로 웃어줄 때. 억지로 웃어줄 때. 근데 그렇게라도 웃어주면 좋아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린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성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불가피하다고 그랬죠. 인정 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나 사랑받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사랑을 나한테 안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강압을 부리면 스토커가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인생의 짐이 되기 시작한다. 그냥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 아껴주면 그만이지.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아이한테 짐이 돼. 엄마 또 나한테 투정 부린다. 또 이쁘다고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짐이 되는 삶이 된단 말이야. 사랑을 받는다,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베이비이기 때문에 짐이 돼요, 상대방한테. 제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한테 사랑해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어떤 거 받음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늙으신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돼서. 치매 걸렸을 때 요양병원에 어미들을 많이 보내잖아. 의식 없으니까. 의식이 있었을 때는 어미한테 칭찬이라도 들어. 우리 딸들의 패턴들이 뭐냐면 우리 가부장제 사이잖아요. 오빠한테 더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딸들이 한을 품어. 그러니까 어미가 아프면 딸들은 너무 잘해. 그 어미가 그러거든. 아저 새끼 아무 짝에 필요 없다. 네가 좋다. 그럼 또 뿌듯해. 아싸.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느 때냐면 화초를 키우듯이 치매 걸리면 화초 되시잖아. 나 못 알아보잖아. 그러면 돌볼 수 있어요. 그쵸? 나한테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이젠. 아유,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머, 우리 아들 치매 걸렸는데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못 하시잖아. 그때 여러분이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남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제대로. 내가 저 란 키우고 저 풀 키우는 거 그게 그냥 예뻐서 좋은 거야. 잘 자라서. 요 마음이 들 때쯤 누구랑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들 때쯤 아이도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쁘다, 곱다 이러고. 아까 이제 우리 윤혜 형님이 그랬잖아. 음식을 해놓고서 애들이 맛있게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되면 자식들이요 먹으면서 엄마 맛있어. 근데 엄마가 맛있니? 하면서 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계속 그 음식을 줘. 아이는 계속 맛있어. 가족 붕괴되지?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랑 밥 먹는 거 싫어요. 엄마 나 약속 있어 이렇게 된다.
아이가 노라고 해야 되거든요. 엄마 이건 맛없어. 엄마 이건 맛있어. 그럼 맛있는 거 해주면 되잖아. 음식 해놓고서 옆에서 기다리는 엄마 제일 무서워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가 먹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도 거짓말했지. 엄마가 징징거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관계 멀어지죠. 엄마는 또 착각에 빠져. 그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왜 얘는 안 들어오지? 아이도 또 전화해.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미안해요. 하면서 끊지만 애들이랑 딴 거 먹고 있어요. 사회관계가 아니라면 우정이랑 사랑, 깊은 관계라면 주변 사람들이 노라고 예스라고 하여야 된다. 잘 봐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저기 있어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남녀잖아요, 남녀. 진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키스하는 걸 원해서 키스한 적 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저기 있어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남녀잖아요, 남녀. 진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키스하는 걸 원해서 키스한 적 있어요? 이게 뭔지 알지? 그 사람을 맞춰준 거야.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안 해야 되잖아. 하고는 싶어. 더 갈망은 더 세져요. 해야 되는데 또 했더니 너 그래 또 내일도 너도. 그런데 32일째 예스 그랬어. 그 키스는 진짜 키스예요. 싫은데 키스를 감하면 본인 자체가 키스 감이 떨어져. 그냥 입이야 그냥 주둥아리.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자기가 원하는 거 밝힙시다. 남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나 이거 좋아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입도 다 망가져.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먹어줘야 미감도 발달하지. 남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라고 그래서 거기 다 입에다 쑤셔놓으니까 이런 사람도 봤어 내가. 맛집 맛이 없으면 맛없다 그러면 되잖아. 지혀는 지 거잖아. 그런데 지혀도 부정한다? 뭐라 이런 사람 봤어. 많이 먹으면 맛있어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지혀가 내 혀가 아니야. 여러분 입도 여러분 거고 여러분 말, 여러분 걸음걸이, 여러분의 포옹, 여러분들의 마시는 차 다 여러분 거야. 그걸 왜 앞 사람한테 눈치 봐요? 눈치 볼 필요 없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드러냈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강요하는 사람이지. 어쩌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내 곁이 떠나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끝내 그 사람한테 버려져요. 사랑하는 사이나 가족은 이게 괜찮다고. 그런데 배려는 말이죠. 강자가 하는 게 배려예요. 약자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한다. 이등병이 사단장을 배려한다. 지금 훈련을 가자고 그러는데 오늘은 꽝사냥을 혼자 조용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단장을 배려해서 훈련에 나가겠다. 이때 배려를 쓰면 안 되지. CEO가 갑자기 모임을 갖는다. 거기 가는 거를 또 배려라고 생각해. 배려라고 쓰지만 힘이 없어서 약해서 끌려가는 거야.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니 그건 용서가 되잖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사이에까지 그래서는 어떡해.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요? 우리나라의 철학자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글을 잘 쓰는데 원래 이제 언론 쪽, 역사 쪽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스님 하나가 불교는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부처의 모양이 시다릇하면 안 돼. 내 얼굴인 거야. 내가 나로 꼽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스님이 그건 잘 안 되셨나 봐. 입적을 앞두고 이러는 거죠.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이런 거야. 야! 앉아 죽은 사람은 있느냐? 제자가 상자 스님이라고 큰 스님 모시는 스님이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거죠. 서서 죽은 놈은 있느냐? 자기는 못 봤는데 책에서 봄직합니다. 이 상자 스님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러면 물구나무 서서 죽은 놈은 있느냐? 그때 여기 상자 스님이 그런가? 본 적도 없고 책에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큰 스님은 물구나무 서서 입적에 드셨다.
단재 신초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괴물이다. 괴물은 괴물일지언정 우리나라 민족은 원체 부안해동을 좋아해서 남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차라리 이 괴물을 선택하겠다. 괴물이 취하는 게 나아요. 단재 신초가 얘기한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 것. 단재 신초는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종류가. 처음에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익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에 따르는 사람은 어쩌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연봉이 얼마인지, 걔가 어느 대학을 다녀서 어느 정도 연봉이 예측되는지, 그 집안이 얼마인지, 자동차가 있는지 이걸 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 남자나 그 여자나 그 배우자가 이익이 없어지면 헤어질 거예요. 1997년 IMF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부렸던 커플이 얼마나 많이 헤어졌는데. 참담하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익으로 뭉쳐 있으니 이익이 없으니 헤어지는 거예요. 다음이 명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우리 명예 아시죠? 무슨 박사학위를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뭐 너 훌륭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신초는 이걸 이렇게 코멘트를 달더라고.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명예를 따르는 사람은 길게 이득을 본 거다. 왜냐하면 명예라는 거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거든. 예를 들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거 구하기 힘들잖아. 이익으로 따지면 그거 구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머 의인이다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길게 이득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번역이 힘든데 참 진짜 알죠? 진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종류를 나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이분을 사랑을 해. 근데 이분이 돈에 연연하면 저는 돈으로 유혹할 수 있어. 다음에 명예라고 그러면은 칭송하고 이뻐해주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돼. 안 돼요. 이익으로도 안 되고 칭찬으로도 안 되고 뭐 대학 교수를 만들어줘도 안 되고 안 움직여.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진심밖에 없어.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있죠, 진짜. 우리는 진짜가 먼저 얘기해줬다고요. 겉과 속이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자본가도 여러분을 함부로 부리지 못해. 그 사람을. 단재 신초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진짜로 좀 살아가자. 어차피 다 죽는데 남이 원하는 삶, 그거를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노예가 별건가요? 남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노예잖아. 올해는 노예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